달성문화원은 26일 1년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개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지역문화예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달서구에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공설봉안당을 정상 운영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배와 생묘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 외에 A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숨은 메이커를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메이커 공모전을 2월 8일까지 개최합니다. 대구 봉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유리상자 아트스타가 올해 첫 번째 전시로 서영규 작가의 봉산 10층 철탑이 3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문화원은 26일 1년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개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지역문화예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 사업 공모 대상으로 달성문화원이 선정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으며 예비문화도시 달성의 또 다른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달성문화원이 17년 만에 새롭게 또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도 구조가 조금 바뀌었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문화원 회원들께서도 지금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새롭게 접수를 또 받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교육 강좌 시간을 또 진행을 할 이러니 앞으로 많이 와서 참여도 해주시고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 공사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문화원이 더욱더 열심히 잘 하게끔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문화원을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개관식은 김문호 군수를 비롯해 엄유한 달성문화원 원장, 구자 군의회 의장, 강성환 시의원, 군의원, 차준영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달성문화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축하 공연과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해 6월에 착공에 들어가 그해 12월에 준공됐으며 국비 8억 원, 군비 12억 원,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지난 2004년에 개관한 달성문화원 건물 골조만 남겨두고 재건축 수준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전체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개관식이 열린 190석의 공연장과 전시실, 소강의실 3곳, 대강의실 1곳, 컴퓨터실 등이 새롭게 탈바꿈됐습니다. 달성문화원의 역사가 올해로서 35년째인데요. 초창기에는 그 당시에는 현풍면사무소죠. 2층에서 출범을 해서 한 18년 있다가 이 자리에 온 지 17년째 됐는데 그동안 굉장히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체육관광부의 생활 SOC 우리 사업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국비 8억, 우리 군비 10억, 20억을 들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끔히 단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달성은 그야말로 어디 가도 문화도시라고 이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뭐 백대 피아노다, 뭐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받침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는 이게 달성문화원이 35년째 굳건히
국민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또 영위하고 문화활동을 해옴으로써 그런 것이 자양분이 돼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 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와 문화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그런 또 원동력, 활력소가 이 문화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새롭게 단장된 우리 달성 문화원에 우리 국민들이 또 문화 동아리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용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현풍읍에 위치한 달성문화원은 지난 1985년 향토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돼 35년간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 공간과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달서구 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달서구 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6일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조복희, 안영란, 김하덕, 박종길, 정창근, 홍복조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으며 제27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조례안은 복지문화위원회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달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도시위원회는 걷는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임시의 마지막 날인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공설 봉안당을 정상 운영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배와 성묘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설 봉안당 운영은 사전 참배 기간과 사전 예약 총량제, 온라인 성묘 등으로 운영됩니다. 시에서는 공설 봉안당 참배객들이 지난해 추석에 코로나19 방역으로 다른 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다며 이번 설에도 방역 수칙 준수를 지키며 참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설 당일과 다음날 참배객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참배할 수 있도록 사전 참배 기간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 일요일도 쉬는 날이 없이 운영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1일 참배 인원을 1000명 이내로 하며 참배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추모관 내 재래실과 휴게실을 폐쇄하고 음식물 취식은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추모는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해 각자 댁에서 온라인 성묘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추모하실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설에도 사전 참배와 사전 예약, 온라인 성묘 등의 협조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마음으로 추모하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랬습니다.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 외에 A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제외된 어르신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 등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0여 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기요양 등급 외에 AB로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최대 20만 원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어려 급여 수급자는 94% 등 구입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구입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보행기를 구입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행기의 종류와 판매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대구시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 활기찬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기대했습니다. 대구시는 메이커 문화를 지속하고 숨은 메이커를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메이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메이커 스페이스 이용을 포함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만들기 활동을 이어온 모든 메이커를 위해 대구 경북 지역 메이커 스페이스가 연합해 마련했습니다. 공모전은 작품 영상과 아이디어 두 부문으로 나누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기가 직접 만든 영상 작품이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만들기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는 전문가와 메이커 스페이스 담당자 평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하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상, 국립대구과학 관장상 등 상장을 비롯해 소정의 상금과 만들기 장비를 부상으로 수여합니다. 신청은 대구 메이커 스페이스 통합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첨부해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접수는 2월 8일까지이며 2월 17일 시상 예정입니다.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지창구와 경북대 스타트업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 봉사문화회관 기획 전시 유리상자 아트스타 올해 첫 번째 전시로 서형규 작가의 설치 작업 봉산 10층 철탑이 3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모티브로 다룹니다. 조선시대의 석탑으로는 형태가 특이하고 장식성이 뛰어난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현재 탁골공원 유리각 안에 보존되어 있는 탑으로 작가는 봉산문화회관 유리상자와 시각적 감성을 공유하며 현대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재해석 도구로 파스너라는 건축 재료에 주목했습니다. 모듈 큐브를 만들고 큐브를 다시 조립해 작품의 형태를 구성하고 그 위에 스테인리스 스틸 미러를 사용해 판재를 붙이고 기아 모양의 철판을 제작해 파스너로 표현하기 힘든 세부적인 밀도감을 높여 현대적 조형미를 살려냈습니다. 내부 구조가 보이는 봉산 10층 철탑을 통해 내부와 외부를 소통하고자 하는 소망을 유리상자 안에 가두어 두므로 현재 도심 속 성같이 혼자 호흡하고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가지는 소망, 존재의 가치를 작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달서구는 2019년 5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체결,
아동 친화 도시 4개년 계획 수립 등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 아동 친화 모니터단과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옴부즈 퍼슨을 운영하고 앞산 별빛 캠프, 성서 와룡산의 숲속 생태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죽전동 달서 아이꿈 문화센터는 사업비 75억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업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 친화 매장 인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달서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달성군이 아열대 작물 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은 기후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시험 재배로 생산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설 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아열대 채소 재배 농가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배 작목으로는 파파야, 커피, 용과 등 15종의 작물을 선정해 시험 재배를 시작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재배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 고품질 고소득 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 홍주 시들리스를 재배하기 위해 식재 예정지 토양을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봄 묘목을 심어 농업인 실습 교육 및 생육 환경 데이터 수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기후온난화에 대응해 신소득 작목 발굴과 아열대 채소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온난화 대응 아열대 채소 농가 육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3곳을 선정해 황궁채, 여주 등 아열대 채소 재배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자재를 보급,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빠른 재배 기술 정착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기사는 포산고등학교가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올해 수시에 큰 성과를 거둔 소식입니다. 자율형 기숙형 공립고이자 교과 특성화 학교인 포산고등학교는 2021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4명을 포함해 고려대 6명, 성균관대 3명, 의예과 6명 등이 합격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4단계 꿈 프로젝트인 꿈 나침반 프로그램, 꿈 도둠 멘토링 프로그램, 꿈 찾기 프로그램, 꿈 발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와 적성을 찾아 자신만의 꿈을 이뤄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에 무료로 이루어지는 에이스 프로그램은 소수 정예의 수요자 맞춤형 교과 심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습 활동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특화된 CLE 프로그램은 CLE 기업가 정신교육을 주제로 융합적인 사고와 리더십을 가진 기업가를 기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외에도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창업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능하며 한 학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발견해 대학 진학 후 꿈을 성취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자라는 전 교직원의 마음가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아동 친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은 금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입니다. 먼저 2019년 5월 아동 친화 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시작으로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조례 제정, 유니세프와 업무 협약 체결, 아동 친화 도시 4개년 계획 수립 등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동 친화 모니터단과 아동의 입장을 옹호 대변하는 옴부즈 퍼슨을 운영하고 합산 별빛 캠프, 성서 와룡산에 숲속 생태 놀이터 등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죽전동에 건립 계획인 달서 아이 꿈 문화센터는 도시재생 누질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사업비 75억 원이며 2020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업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동 친화 매장 인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달서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옥포읍 동진산업은 지난 22일 달성군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을 달성군에 기탁했습니다. 조만석 대표는 코로나19의 한파까지 겹쳐 추운 겨울을 나게 될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문호 달성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진산업은 옥포읍에 위치한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로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지정 후원, 옥포읍 저소득 주민 후원 등 지역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달성천년회의소는 지난 25일 달성군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마스크 1,800매를 기탁했습니다. 정용희 달성청년회의소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소득 아동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문호 달성군수는 관내의 어려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청년회의소는 지난 3월에 코로나 관련 손소독제 1000개 후원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관내 저소득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26일 계병대학교 성서 캠퍼스를 찾아 다수의 학생들이 거주 중인 기숙사 명교생활관 10개 동에 스마트 피난 안내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피난 안내도는 건물 출입구 및 주요 벽면에 부착된 피난 안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해당 건물의 피난 안내도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확인 저장할 수 있는 피난 정보 제공 시스템입니다. 이날 설치한 스마트 피난 안내도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과 교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피난 경로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피난 안내도는 대구 강서소방서에서 자체 기획한 화재 인명 피해 저감 시책으로 2019년 상반기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대형마트, 영화관, 대학 캠퍼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3개소에 보급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